난독 극복기.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 지용배. 추천사. 인간은 허리를 고추 세워 두 발로 서게 되자 고개를 들어 별을 해기 시작했다. 인간의 직립보행과 함께 천문학이 탄생한 셈이다. 밤은 낮에 세상을 감추지만 우주를 드러낸다. 밤 하늘의 모든 별은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코스믹 나르시시즘에 빠진 인간에게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우주의 한 구석에 놓인 평범한 행성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과학이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이는 만큼만 알 수 있는 세계는 아는 만큼 보이는 세계가 되었고, 이제 천문학은 보이는 것뿐 아니라 암흑 물질과 같은 보이지 않는 세상도 겨눈다. 대기의 움직임으로 별빛이 바람에 스치우자 지구 밖 우주에 망원경을 설치한 인간은 이제 더 놀라운 발견을 이어가고 있다. 천문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우주먼지 지용배 님이 멋진 책을 냈다. 천문학의 발전 과정과 함께 천문학의 아름다움을 담담히 서술한 저자는 아직 답을 알지 못하는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도 열어 소개한다. 아주 먼 블랙홀의 모습을 이미지로 만들어낸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는 달에 놓인 도넛 사진을 찍은 셈이고, LIGO의 중력파 검출은 4광년 정도 떨어진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놓인 머리카락 두께 차이를 감지한 셈이다. 주로 빛 정보를 숫자로 바꿔 연구하는 현대 천문학은 광자 통계학이자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이 어우러진 최첨단 과학이다. 저자가 현재 진행하고 어깨 둥실 춤추는 은하를 연구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 파핀 갤럭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천문학은 자연을 괴롭혀 답을 찾지 않고 우주를 가만히 바라본다. 천문학의 아름다움을 모두가 가만히 관조하길 바란다. 별을 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김범준, 성균관대학교 통계물리학과 교수. 저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 순간마다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과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일은 결국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힘든 현실 속에서 내 고민으로만 가득했던 마음의 우주가 진짜 우주를 마주하며 잊고 있던 감각을 서서히 되찾게 됩니다.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가 사실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곁에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죠. 닿을 수 없지만 언제나 곁에 있는 우주처럼 이 책을 통해 저 머나먼 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안은진 배우. 우리 모두는 아주 오래전 우주의 먼지들이었겠죠. 그리고 아주 먼 훗날 또 다시 우주 먼지가 될 겁니다. 우주 먼지였던 우리가 우주먼지님이 쓴 책을 읽으며 우주의 먼지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한 기적이 있을까요? 나는 우주에 대해 잘 알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빅뱅, 블랙홀, 엄청난 시간과 거리,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적 스케일의 일들요. 유일하게 믿는 것은 이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하는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의 진지하고 친절한 태도, 우리 은하를 다 담은 듯한 진실된 그의 눈빛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습니다. 연봉, 자동차, 아파트 이야기 말고 우리 삶에 어떤 이야기들이 더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큰 마음 먹지 않고도 우주에 대해 가족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을까요? 아파트 위치를 이야기하듯 별자리를 얘기하고 연봉을 비교하기보다 별의 질량과 크기를 비교하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영진? 정프로? 과학을 보다지. 이분이 이런 글을 썼다고? 재밌군.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이작 뉴턴,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상상한 우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본 밤하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에 우리는 우주를 매개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습니다. 이 책은 수천 년에 걸쳐 별을 해고 질문을 던진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만 보며 스스로 천문학자임을 잊고 살던 우리에게 이 책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볼 낭만을 선사합니다. 이강민, CBS 이강민의 잡지사 편집장. 나는 천문학이 무척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고 실험이나 검증조차 쉽지 않으며 누구나 명쾌한 답을 알려주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천문학자들은 캄캄한 우주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고 상상하며 이해해 나간다. 당사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지만 나는 굳이라도 로맨틱한 천문학자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바쁜 일상으로 꽉 찬 나를 마치 우주의 망망대해 어딘가에 툭 떨어뜨려 놓은 듯한 기분이 든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나타난 천문학자와 나란히 서서 보이지 않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드러나지 않는 우주의 비밀을 몰래 전해 듣는 특별한 사건에 가담한 듯한 착각마저 든다. 오늘 밤도 나는 소리 없이 반짝이는 별빛 아래에서 이 책과 함께 우주의 먼지가 들려주는 우주의 비밀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진돌, 웹툰 작가, 유튜버. 처음 책 제목을 보았을 때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다 몇 개밖에 모르는 별자리를 찾아보거나 카메라의 줌 기능을 실험하기 위해 달 사진을 몇 번 찍어봤을 뿐이니까요. 게다가 숫자에도 약해 별과 별 사이의 거리나 단위가 보일 때마다 마치 우주가 팽창하듯 나와 우주의 거리가 멀어지는 듯 느껴졌지요. 이렇게 조금은 엉뚱하며 이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신기하게도 한없이 멀게만 보였던 우주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나와 우주는 별개이고 아주 먼 거리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바로 그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나라와 인종, 성별과 나이를 넘어 심지어 과거와 미래까지 하나의 큰 팀처럼 협력하며 연구하는 모습은 마치 그들이 저에게도 어깨동무하며 함께 하자고 반겨주는 듯한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제 인생에서는 결코
없을 것 같았던 천문학자 동료들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히디, 웹툰 작가. 프롤로그. 별을 바라보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행위다. 많은 사람들은 천문학은 쓸모없다라고 말한다. 물론 천문학자의 입장에서 듣기에 유쾌하지 않지만 내가 봐도 썩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맞는 말이다. 천문학은 지구 바깥을 이야기한다. 지구에 갇혀 사는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들만 이야기하는 듯 보인다. 태양계 끝자락에서 돌조각 몇 개가 부딪히는 일이나 수억 광년 거리에 사는 은하의 암흑물질 비율 따위를 따지는 일이 우리 일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천문학은 딱히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도 그렇다고 피해를 주지도 않는다. 천문학은 그 자체로 무해무익한 매력을 갖는다. 천문학이 얼마나 쓸모없는 짓인지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대로 이런 질문이 따라온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이렇게 쓸모없는 짓을 수천 년 동안 멈추지 않고 해온 걸까? 천문학이 정말 아무런 쓸모도 없는 시간 낭비, 돈 낭비인 학문이라면 진즉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하는 게 아닐까? 대체 왜 우리는 천문학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이어오고 있는 걸까? 딱히 와닿는 현재의 쓸모가 없는데도 인류가 천문학을 꾸역꾸역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천문학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학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슷한 느낌으로 낭만스러운 학문?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 낭만은 인생을 낭비하는, 무쓸모 짓을 하는 게 낭만이라니까. 여기는 인간다움이라고 표현했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낭만과 인간다움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인간미가 없다는 말이 그런 뜻도 있는 거지. 이어서 인간은 원래 쓸모 있는 것만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쓸모없는 행동 안에는 인간다움이 있다.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의 삶은 쓸모 있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 먹이를 찾아 사냥을 떠나고 추위를 피해 굴을 파고 자손을 남기기 위해 번식한다. 심지어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을 딱히 돌보지도 않는 것 같다. 다음 세대에 유전자를 남기겠다는 최소한의 쓸모를 이루고 나면 그대로 자식을 떠나버린다. 어찌 보면 동물의 삶이야말로 낭비를 최소화하고 오로지 쓸모 있는 행동만 하며 살아가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삶이라 볼 수 있다. 그렇네. 본능적으로 사는 거잖아, 사실 동물들은. 근데 나는 낭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좀 그런 것 같아.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게 현실에 맞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지. 그런데 가끔 우리는 동물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된다. 고양이가 집에 있는 인형을 쓰다듬는다거나 강아지가 텔레비전 음악 소리에 맞춰 고개를 까딱거리는 모습들 말이다. 최근에 목격된 침팬지들의 모습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침팬지들이 나무에 구멍난 자리에 돌을 쌓거나 물이 떨어지는 폭포 꼭대기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모습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생존이나 번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쓰는 바람에 생존에 더 불리할지도 모른다. 일부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침팬지들의 이해할 수 없는 집단 행동을 원시적인 종교 행위의 기원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침팬지들 사이에서는 이미 문화적으로 유행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으리라는 이야기다. 인간은 이따금 동물들이 위와 같은 쓸모없는 짓을 할 때 인간처럼 행동한다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동물이 인간 같은 모습을 보일 때 가장 놀라워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어쩌면 인간다움이 가장 크게 발현되는 순간은 바로 쓸모없는 행동을 할 때인지도 모른다. 생존과 번식, 지극히 실용적인 목적과 전혀 관련 없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인간적인 존재가 된다. 밤하늘 멀리 당장 갈 수도 닿을 수도 없는 먼 거리에서 빛나는 별을 바라보는 것만큼 쓸모없는 짓이 또 있을까? 그런데 인간은 허리를 세우고 직립보행을 시작한 이래로 이 행동을 수십만 년째 줄기차게 해오고 있다. 생각해보니 나도 위를 바라보는 행동은 요새 좀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좀 언덕 위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내려가는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보다는 위에 있는 배경을 정면으로 보는 거지. 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건 아니잖아. 나는 별을 볼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직립보행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덕분에 우리는 다른 네발 짐승들과 달리 고개를 조금만 들어 올려도 편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우리는 우주를 알고 우주를 궁금해하며 광활한 우주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우주에서 별을 보는 행위를 할 줄 아는, 그것의 재미를 느낄 줄 아는 유일하고도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 당신도 이미 천문학자로 태어났다. 이 책은 우리가 계속 별을 올려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많은 이들의 이야기다. 망원경조차 없었던 고대부터 첨단 우주 망원경이 우주로 올라가 매일 새로운 바탕화면을 건져주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다. 그 쓸모없는 별보기를 멈추지 않은 덕분에 우리는 인간다운 존재로 남을 수 있다. 요새는 머스크 형이 열심히 쏘아 올리고 있지. 그렇게 멀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꾸준히 인간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은 아리스토텔레스나 뉴턴이나 갈릴레오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하였다. 1장. 모든 이야기는 별을 세며 시작되었다. 1장에서는 앞서 말한 천문학자의 인간다움을 이야기하였고, 그러기 위해 최신 천문학의 발전 수준과 인공지능 천문학을 먼저 언급하였다. 2장, 오래된 믿음은 어떻게 무너졌을까? 에서는 천문학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뀐 순간들을 조명해보았다. 천동설, 지동설 그런 거구만. 3장, 수광년의 어둠을 뚫고 날아온 메시지에서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빛에 관한 발견들을 이야기했다. 4장, 사과는 어떻게 우주의 힘을 설명했을까에서는 뉴턴인가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힘 가운데 하나인 중력과 중력파의 발견을 이야기했다. 5장, 텅 빈 공간을 채운 보이지 않는 힘에서는 빛과 중력으로 설명되지 않는 우주의 빈 공간을 채운 물질, 암흑 물질에 관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지구 너머로 향하는 이야기에서는 지구 밖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아보려는 인류의 노력과 우리 앞에 놓인 질문에 대해 떠올려 보기를 권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보이는 세계만을 알 수 있는
천문학의 무용함과 매력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허리가 세워지고 고개를 들어 올리는 법을 깨달았던 순간 어쩌면 지상의 모든 인간은 천문학자가 될 준비를 끝마쳤을지도 모른다. 나는 진실로 믿는다. 우리 모두는 이미 천문학자로 태어난 셈이다. 별자리를 관찰하듯 달빛을 사진에 담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누구나 천문학자가 될 수 있다고. 당신이 천문학에 관심이 있든 아니든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다. 책장을 펼친 순간부터 당신 스스로가 천문학자의 운명으로 태어났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 책이 거기에 작은 역할이나마 하기를 바란다.